GN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사람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증거들을 통해서 나를 창조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 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합니다. 집이 저절로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천지 만물도 저절로 우연히 존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물을 만드신 분은 누구이실까요?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집을 지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집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구체적인 정보가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이죠? 그것을 우리는 설계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계도를 보게 되면 집의 창문을 어디에 만들어야 할지, 또 창문을 이중창으로 할 건지 삼중창으로 할 건지, 또 창문의 크기는 얼마만큼 크기로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에 나타나 있는 구체적인 그 정보에 의해서 집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몸을 만드는 설계도가 있을까요? 우리의 몸은 약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가 어떤 단백질로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 그 세포가 근육세포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세포가 신경세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세포는 어떤 단백질로 만들려고 하는 구체적인 정보가 담긴 설계도가 있을까요? 예, 그것을 오늘날 DNA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NA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그림에 보면 세포가 있는데요, 세포에는 핵이 있습니다. 그 핵 안에 DNA가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DNA는 어떤 세포는 어떤 단백질로 만들려고 하는 구체적인 정보가 거기에 암호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DNA의 구조가 그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다리가 있으면 사다리가 약간 꼬여 있는 듯한 형태로 이 DNA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발견한 사람이 제임스 왓슨과 프란시스 클릭입니다. 제가 이 사람들이 쓴 논문을 찾아보니까 이게 아주 유명한 과학 잡지인 네이처지에 실었는데요, 이 논문이 한쪽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한쪽에다가 그들이 발견한 DNA가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거기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과학자는 이 논문, 한쪽짜리 논문 때문에 이들이 노벨상을 받게 되었고, 이 DNA 구조가 발견된 이후로 생물학의 획기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세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 안에는 핵이 있는데요. 이 핵 안에 DNA 물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유전자 정보 전체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그거를 우리가 게놈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 단어가 우리나라에 소개될 때 대중매체에서 게놈이라고 하는 어감이 별로 좋지 않다. 이래가지고 지놈이라는 단어로 처음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놈이라는 단어도 그렇게 어감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발음 나는 대로 게놈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해서 지금 게놈이라 부르고 이것이 이제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는데요. 우리말로는 유전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 핵 안에 염색체가 있습니다. 이 염색체는 실태래가 아주 정교하게 꼬여 있는 듯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염색체를 실타래처럼 이렇게 쭉 풀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염색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염색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염색사를 쭉 펴게 되면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진 DNA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DNA 구조 중에 단백질을 생성하는 암호가 지정된 그 DNA 부분을 특별히 유전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DNA가 어떤 세포는 어떤 단백질로 만들라고 하는 구체적인 정보를 암호화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보게 되면 DNA는 사다리 모양인데 사다리를 조금 꼬아놓은 듯한 이중 나선 구조를 갖고 있죠. DNA는 뼈대에 해당되는 것이 당이나 인산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 DNA에 발판처럼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발판처럼 보이는 것들은 염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개의 발판을 보게 되면 두 개의 염기가 조합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부 염기의 종류는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밖에 안 됩니다. A는 뭘 얘기하죠? 아데닌을 얘기합니다. T는요, 티민을, C는요, 시토신, G는 구아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데닌은 누구하고만 결합합니까? 티민하고만 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토신은 누구하고 결합하죠? 구아닌하고만 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개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두 개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AT 조합 또는 CG 조합, 이 두 개의 조합을 갖고서 모든 정보가 거기에 암호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DNA의 정보가 암호화 되어 있을까요? 오늘날 과학자들은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설계하고 만드셨는지에 대한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설계 비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그림에는 이 DNA의 한쪽에 있는 염기들만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미 다른 쪽, 이 같이 조합을 이루고 있는 염기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A는 뭐하고 결합하죠? 티민하고 결합하죠. 자, 티민은요, 아데닌하고 결합합니다. 자, G는 구아닌이죠. 구아닌은 누가 결합합니까? 시토신하고 결합한다는 것을 제가 이미 알려드렸기 때문에 반대쪽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세 개의 염기 조합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염기 조합을 코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체를 이루는 단백질은요,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아미노산의 종류가 20종류가 있습니다. 그 20종류 중에 한 종류를 한 개의 코돈이 특별하게 지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요게 염기표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째 염기가 뭡니까? A죠. 자, 두 번째 염기가 뭐죠? T입니다. 자, 세 번째 염기는 뭡니까? 자, G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어떤 정보가 암호화되어 있는 겁니까? 예, 메티오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만들라고 하는 정보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메티오닌을 우리가 시작 코돈이라 합니다. 예, 스타트 코돈. 말 그대로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어떻게 한 개 코돈이 한 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지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죠.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코돈은 여러분들이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TTT는 어떤 아미노산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염기가 T, 두 번째 염기도 T, 세 번째 염기도 T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아미노산 만들라는 겁니까? 예, 페닐 알라닌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을 만들라고 하는 그게 정보입니다. 자, ACT는요? 예, 좋습니다. 티로신. TCC는요? 예, 세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염기 조합이 구체적으로 아미노산이 어떤 아미노산을 만들라고 하는 그 정보를 거기에다가 지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TAA는 뭡니까? 예, 종결 코돈입니다. 스탑 코돈이에요. 여기까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여기서 시작이라는 명령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각 코돈별로 아미노산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쭉 이제 조합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종결 코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순서대로 그대로 결합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한 개의 단백질을 만들라고 하는 구체적인 정보가 그 DNA 안에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예. 어떤 세포는 어떤 단백질로 만들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정보가 DNA 안에 암호로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호가 풀려가지고 이제 그 세포를 어떤 단백질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세포가 되기도 하고 신경세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DNA를 통해서 사람의 몸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구체적인 정보를 암호화해 놨는데 그 창조 설계의 비밀이 지금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자, 어떻게 AT 조합, CG 조합 이 두 개의 조합으로 모든 정보를 암호화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옛날에 전화가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전보를 사용했습니다. 빨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전보를 사용했는데 이 전보는 어떻게 정보를 전달합니까? 전보에서 사용하는 부호를 모스 부호라고 합니다. 자, 근데 모스 부호는 두 개의 부호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점으로 표시된 거는 짧은 의미입니다. 띡 이런 짧은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선으로 표시한 것은 긴 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디릭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 성이 김입니다. 자, 그러면 KIM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김이라고 하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자, K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디릭, 딕, 디릭.
자, I는요, 딕. 자, M은요, 디릭. 자, 이렇게 하게 되면 KIM이라고 하는 제 성의 정보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짧은 음하고 긴 음, 이 두 가지 음으로 모든 알파벳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숫자의 정보도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스 부호가 존재한다는 것은 어떻게 모스 부호가 존재하게 됐을까요? 이 모스 부호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세무얼 모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조합을 갖고서 모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만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모스 부호가 뭐하고 닮았습니까? DNA에 있는 염기조합 두 개를 갖고서 모든 세포를 어떤 단백질로 만들라고 하는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DNA 부호와 매우 닮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빌 게이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데요. 원래 빌 게이츠는 그 컴퓨터 프로그래머였습니다. 그런데 빌 게이츠가 DNA 프로그램을 좀 살펴보니까 DNA 프로그램이 컴퓨터 프로그램하고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전사나모를 뭘 사용하죠? 0하고 1을 사용합니다. 0과 1, 이 두 가지 숫자를 통해서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DNA가 뭐하고 비슷해요? 컴퓨터 프로그램하고 매우 비슷하다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빌 게이츠가 두 번째로 알게 된 것은 뭡니까? 인간이 만든 어떤 소프트웨어보다도 DNA 프로그램이 훨씬 더 복잡하다 하는 것을 이분이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컴퓨터나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잘 돌봐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컴퓨터와 컴퓨터 프로그램이 저절로 우연히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엄청나게 복잡하고 정교하게 기능하는 DNA가 저절로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논리적인 모순이고 그것은 비합리적인 것이고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는 DNA가 저장하는 이 정보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과학자들은 DNA를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6개 나라의 과학자들이 협력하고 13년 동안 연구한 끝에 2003년에 DNA를 이루는 총 30억 쌍의 염기 서열을 밝혀냈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세포의 핵 안에 DNA가 있다 했죠? 자, DNA는 염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염기를 전부 다 받아 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와 같은 것이 2003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요. 내 몸 안에 있는 세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한 개 세포 안에 있는 DNA의 정보를 전부 받아 쓴다면, 그걸 책으로 받아 쓴다면 어느 정도 분량이 될까요? 연구자들이 5천 그 염기의 그 알파벳, 5천 개의 염기 알파벳을 쭉 기록해서 한쪽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페이지가 1000쪽이 되면
한 권으로 재본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내 몸 안에 있는 한 개 세포 안에 있는 DNA 정보, 뭐 C, G, A, T 뭐 이걸 다 받아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걸 다 받아 쓰게 된다면, 받아 써서 책으로 만든다면 한 몇 권 정도 분량이 될까요? 1000권 정도 분량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뭔 얘기냐면요, 내 몸 안에 있는 DNA 정보를 전부 받아서서 책으로 이게 쓰고서 재본하게 되면요, 1000권 분량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이 1000권을 쭉 쌓아 올리면요, 아파트 13층 높이 정도 됩니다. 이 엄청난 정보가 한 개 세포의 안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의 세포는 전부 몇 개 정도 이루어져 있습니까? 안 세봐서 모르시죠? 한 600조에서 한 60조에서 100조 개 정도 되어 있답니다. 자, 그러면 내 몸 안에 있는, 한 사람의 몸 안에 있는 DNA 정보를 전부 책으로 받아 쓴다면, 자, 어느 정도 분량이 될까요? 자, 요게 그랜드 캐년 일부를 보여주는 사진이 있습니다. 자, 그랜드 캐년이 얼마나 깊은 골짜기인지 아시죠? 길이만 해도 450km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부산에서 신우주 정도까지 긴 협곡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넓이가 6km 내지에서 한 30km 정도까지 되는 아주 넓은 협곡입니다. 자, 깊이가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1.6km 정도 되는 굉장히 깊은 협곡입니다. 자, 그런데요, 내 몸 안에 있는 DNA 정보를 전부 책으로 받아 쓴다면, 자, 이 책으로 내 몸 안에 있는 DNA 정보를 전부 받아서 책으로 만들어서 이 책으로 골짜기를, 이 그랜드 캐년을 메꾼다면 어느 정도 메꿀 수 있을까요? 내 몸 안에 있는 DNA 정보를 전부 책으로 받아 써서 이 그랜드 캐년을 채운다면 연구자들은 한 40번 정도 메꿀 만한 엄청난 정보가 내 몸 안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놀라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그랜드 캐년을 책으로 40번을 메꿀 만한 이 엄청난 정보가 우리 몸 안에 있는 DNA 물질을 전부 합쳐봐도 쌀 한 톨보다도 작거든요. 그 엄청난 정보가 쌀 한 톨보다도 작은 곳에 그 안에 완전히 집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내 몸 안에 있는 이 엄청난 정보의 양에 의해서, 이것에 의해서 내 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연구자는 이 DNA를, 내 몸 안에 있는 DNA를 전부 다 엮으면 이것이 어느 정도 길이가 되는지를 연구해 봤습니다. 한 개 세포의 DNA 길이가 한 2m 정도 된답니다. 물론 이제 한 개 세포 안에 있는 DNA, 우리 그냥 육안으로는 잘 안 보여요. 아주 미세한 구조인데 요거를 쭉 연결하게 되면 한 2m 정도 된답니다. 자, 그런데 내 몸을 이루는 세포가 몇 개 정도 된다 했습니까? 한 100조 개 정도 된다 했죠. 자, 그러면 2m 곱하기 얼마여야 돼요? 100조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다면 내 몸 안에 있는 DNA를 전부 연결을 한다면, 자, 지구를 몇 번 정도 두를 수 있을까요? 감을 수 있을까요? 지구를 500만 번을 감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엄청난 길이를 어디에다가 집어넣었다고요? 쌀 한 톨보다도 작은 곳에 아주 정교하게 그것을 이렇게 꼬아서 그 안에다가 다 집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고집적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고집적 정보 시스템의 설계는 초월적인
전능한 창조주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 방대한 양을 쌀 한 톨밖에 안 되는 구조에 정교하게 꼬아서 넣을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우리가 그 지혜와 능력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시편 147편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DNA의 설계의 그 정보의 양을 조금만 살펴보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시다. 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라고 하는 믿음의 인물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 다윗은 지금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나를 모태에서 조직하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놀라우신 분이시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신묘막측하다는 이 한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비하고 오묘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우리 몸을 만드는 설계도인 DNA의 구조라든지 또는 DNA가 얼마만큼의 정보를 거기에 담고 있는지 이와 같은 구체적인 것은 그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몸에 있는 오장육부가 장기들이 서로 조화롭게 기능하는 것만으로도 자기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놀라운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수많은 현대과학자들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이 설계도가 담겨있는 DNA를 보면서 매우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그랜드 캐년을 책으로 40번을 메꿀 만한 그 엄청난 정보가 쌀 한 톨보다도 더 작은 내 DNA 안에 그 모든 것들이 고도로 집적되어 있다는 사실을 현대과학자들이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정말 나를 놀랍게 창조하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는 다윗과 같은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DNA에 대해서 과학 잡지라든지 또는 학생들이 배우는 과학책에서 DNA는 생명의 설계도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정보장치가 DNA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 인간 게놈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람의 DNA를 이루고 있는 염기를 지금 다 받아 적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인간 게놈 프로젝트의 총 책임자가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분입니다. 이 부분은 미국 오바마 정권에서 국립보건원 원장까지 지냈던 굉장히 권위 있는 과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DNA를 연구하면서 이 DNA를 연구한 후에 이분이 쓴 책이 The Language of God, 하나님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이분이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DNA는 하나님이 생물들을 창조한 과정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언어와 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특별히 부제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부제목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과학자는 자기가 믿는 믿음을 위한 증거로서 증거를 제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프란시스 콜린스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과학자인데요. 그가 DNA 연구를 통해서 자기가 믿는 믿음, 자기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의 증거로 뭘 제시하고 있습니까? DNA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콜린스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DNA를 보라. 그렇다면 DNA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다. 이렇게 프란시스 콜린스는 그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콜린스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DNA라는 것은 모든 생물 속에 들어있는 화학 요소입니다. 그것은 집의 설계도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구조로 만드셨는지에 대한 정보의 창고와도 같다고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책에서는 이 과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참 이 정의가 매우 동감이 되는 정의입니다. 나는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지만 인간이 몰랐던 것을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지만 인간이 몰랐던 것, 그것을 하나씩 발견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미 알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만든 분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 인간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과학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가는 과정이 바로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새로운 사실을 실험을 통해서 알아낼 때마다 그 순간이 내게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경탄에 찬 경배의 순간이 됩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 콜린스가 말하는 과학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발견해가는 과정이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과학, 참 과학은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참된 과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